조선야화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조선시대 어느 한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돌다리에 건장한 사내 다섯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명 높은 건달패로 스스로를 목교당이라 불렀지요. 인상은 하나같이 험악했고 허리춤에는 쓸데없이 큰 몽둥이를 차고 다녔습니다. 돈이 없다고. 어허, 거짓말하면 못 써. 털어서 나오면 일전에 한 대씩이야. 뭘 눈치 보고 있어? 보따리에 든 거 어여 다 풀어봐. 돌다리 아래 평화롭게 흐르는 물소리와는 별개로 위에서는 목교당 건달들의 행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목교당은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어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특히나 부유해 보이면 얄짤없었죠. 곧바로 목교당이 달려들어서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정작 포졸들이 들이닥칠 기미가 보이면 발빠르게 도망쳐버려서 아주 골칫거리였답니다. 그때 한 도령이 돌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푸른 도포를 걸친 도령은 뒷짐을 진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악한 목교당 건달패들의 눈에 들어와 버렸죠. 누가 봐도 도령의 주머니는 두둑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봐 거기 도련님. 동작 그만. 잠깐 서보시지. 무슨 일인가? 누구 마음대로 그리 편하게 다리를 건너나. 그러면 다리를 건너야지 기어갈 수는 없지 않나.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의 새끼가 말장난을 하는구나. 가진 거 다 내놓고 가지 않으면 소원대로 기어가게 해주마. 도령은 건달의 으름장에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느긋하게 허리춤에서 곰방대를 꺼내들어 입에 물었습니다. 내 한글 떼는 것은 좀 늦었다만 걸음마는 금방 떼었지. 헌데 자네는 예의범절을 못 익힌 듯 하구만. 목교당은 도령의 태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겁을 먹고 주머니를 뒤지거나 고개를 숙이며 피해 가려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도령은 오히려 태연한 얼굴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놈 자식이 뭐라고 짓거리는 게야. 혼 좀 내줘야 정신 차리겠어.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마. 목교당 5명이 일제히 도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도령은 겁먹기는커녕 입가를 비틀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껏 발을 구르며 정면의 선건달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내질렀죠. 건달은 도령의 주먹에 얻어맞고 비명도 지르지 못하며 그대로 고꾸라졌습니다. 이에 다른 건달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도령은 피하는 대신 몸을 웅크리며 몽둥이의 충격을 온전히 견뎌냈습니다. 도령의 몸이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아직 거뜬했죠. 도령은 곧바로 몽둥이를 겨드랑이로 휘감아 쥐고는 건달의 고간에 매서운 발차기를 날렸죠. 급소에 맞은 건달은 괴상한 비명을 지르며 제자리에 풀썩 쓰러졌습니다. 이놈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냐? 보통 내기가 아니다. 안 그래도 오늘 심기가 매우 사나웠는데 아주 잘 걸렸다. 당황한 건달들에게 도령은 마구잡이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날렸습니다. 무술을 배운 것은 아니었으나 한 방 한 방이 묵직해서 드센 건달들도 꼼짝 못했습니다. 어느새 도령은 5명이나 되는 건달들을 일방적으로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다리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돌다리 위는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 사이 돌다리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졸들이 소란을 듣고 나타난 것입니다. 목교당은 도령에게 맞아 널브러져 있었고 이를 본 포졸들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모두 꼼짝 마라. 대낮부터 패싸움질이라니. 무슨 행패인게냐? 포졸들은 돌다리 위의 광경을 살펴보더니 목교당 건달들이 널브러져 신음하는 모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중 한 포졸이 외쳤습니다. 이거 목교당 패거리 놈들 아니냐? 또 민폐를 끼치다니. 그러나 목교당의 비참한 몰골 너머 뒷짐을 진 채 태연히 서 있는 도령을 발견한 포졸들은 당황스러운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강도령 아니십니까? 설마
이 난장판을 도령이 버리신 겁니까? 그렇소. 이놈들이 먼저 내게 시비를 걸어왔지. 그래서 버릇을 고쳐주던 중이었소. 강도령 또 이런 사고를 치다니. 일단 관하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포졸들은 목교당을 오랏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강도령이라 불린 청년은 별 반항 없이 잠자코 포졸들을 따라 관하로 갔지요. 모두 강도령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 눈치였습니다. 포졸들은 도리어 강도령에게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강도령이라도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현감나리께서 또 호되게 꾸짖으실 텐데 말입니다. 강도령은 포졸들의 잔소리에 귀를 후비며 시큰둥한 태도로 대꾸했습니다. 잔소리는 됐소. 오늘은 이놈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으니 정당방위라고 보시오. 목교당 놈들을 붙잡은 것은 도령님 덕분이니 이번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제발 다음부터는 저희를 불러주십시오. 현감나리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이러다간 도련님 명성은 좋게 말하면 망나니, 나쁘게 말하면 골칫덩이로 남겠소. 그 정도야 뭐 매번 듣던 소리니까 상관없어. 다만 오늘처럼 이런 잡놈들이 나를 건드리지만 않으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수고들 하시오. 다음엔 좀 더 빠르게 와주면 좋겠구먼. 강도령이 휙 가버리자 포졸들은 한숨을 내쉬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참 어디로 튈지 모르겠구나. 그래도 저 힘께나 쓰는 건달놈들을 전부 제압할 줄은 몰랐네. 성정이 난폭해서 걱정이네. 저러다가 큰 사고라도 치면 어찌하려고 저러나. 포졸들은 목교당 놈들을 끌고 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엔 대체 어디서 또 사고를 치실지 모르겠구먼. 정말 천방지축이야. 강도령의 본명은 강인수. 강도령은 마을의 현감 강현감 댁의 외동아들로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공부머리가 없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린 시절 한글을 배우는데도 몇 년이 걸렸으니 유학을 익힌다는 것은 애초부터 요원한 일이었습니다. 강현감은 집안의 체면을 위해 아들을 과거 시험에 합격시키려 무진 애를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호통치며 회초리도 들어보고 유명한 글선생을 과외로 붙여보기도 했지만 도무지 엉덩이를 붙이고 공부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도령은 애초에 자신이 공부머리가 달리다 생각하여 흥미를 전혀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강현감은 속이 답답했습니다. 문과는 그렇다 치고 무과에라도 응시하려면 기초적인 유학은 습득해야 하는데 아들놈은 도무지 글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 말입니다. 강도령은 대신 주먹질로 이름을 떨치며 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천방지축의 기질 덕에 어른들의 걱정거리였으나 힘께나 쓰는 덕분에 약한 자들을 괴롭히는 불량배들을 혼내주는 일이 잦아 마을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은근히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향간에서는 투개 강인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사고를 치고 포졸들에게 붙잡히는 경우가 허다했죠. 허나 현감댁의 외동아들이라는 신분 덕분에 몇 마디 타박을 듣고 풀려나곤 했습니다. 다리에서의 소란이 벌어지고 며칠 뒤 하루는 강도령이 한량처럼 어슬렁거리며 장터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간식으로 꿀떡을 사서 몇 개 주워 먹기도 하고 주막에 들어가서 마른 안주에 술 몇 잔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취기가 올라 정신을 차리기 위해 다시 또 장터를 돌아다녔죠. 북적이는 시장은 언제나 구경거리가 넘쳤습니다. 상인들의 외침과 물건을 흥정하는 소리에 장터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강도령은 천천히 거닐며 한가로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한쪽에서 거칠게 말다툼을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고뭉치 강도령이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지요. 강도령은 슬쩍 소란스러운 쪽으로 몸을 내밀어 살펴보았습니다. 치안이야, 치안. 동네 사람들 이거 좀 보소. 이 자가 내 엉덩이를 만졌단 말이오. 아니라고 했잖소.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시오? 강도령은 고함의 시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한 손엔 곰방대를 든 채 거드름을 피우며 두 사람을 살펴보았죠.
한 젊은 처자가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대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왼쪽 볼에 큼지막한 왕점이 나 있는 못생긴 사내였습니다. 도련님, 이 변태놈 좀 혼내주세요. 대낮에 남의 몸이나 더듬는 아주 파렴치한 녀석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요. 난 그저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몰렸단 말이오. 이게 못들하는 짓이오. 강도령은 처자의 말을 믿고는 벌써부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딱 봐도 남자는 여자를 밝히게 생겼습니다. 다만 못난 얼굴 탓에 여인들에게 인기가 없었을 테고 인파 속에서 이런 식으로 음흉하게 몸을 더듬는 짓을 했을 테지요. 이 더러운 변태놈. 내가 아주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내 놈은 관아까지 갈 필요도 없다. 아이고 속 터져. 생사람 잡는구려. 왜 아무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거요. 남자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허나 아무도 사내를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도령처럼 모두 사내의 외모만 보고 변태짓을 저질렀을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강도령은 사내의 멱살을 확 잡아챘습니다. 사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강도령은 그대로 움켜쥔 주먹을 들어올렸지요. 그때 단호한 목소리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도련님. 강도령은 목소리가 들린 쪽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단아한 옷차림의 여인이 강렬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단호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시기 전에 먼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시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확인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요. 딱 봐도 변태 같은 놈이 변태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게다가 이 여인이 직접 당했다고 하지 않았어? 강도령의 말에 사람들이 옳소 하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여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증거 없이 선입견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녀의 말에 강도령은 순간 기가 막힌 듯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참 쓸데없이 말만 길구려. 증거? 증거라면 이 변태놈에게 있어. 아주 술술 불게 만들고요. 몇 대 얻어맞으면 자백이 아니라 노래도 부를 수 있을 테요. 알겠습니다. 허나 제가 진상을 파악한 뒤에 행동하셔도 늦지 않을 겁니다. 완강한 여인의 태도에 강도령은 순간 흥미가 생겼습니다. 재미를 찾아서 장터에 돌아다녔는데 이런 색다른 재미가 생겼으니 말이죠. 강도령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좋소이다. 그러면 어디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여인은 곧바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젊은 처자를 차분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남자가 당신의 몸을 만졌다고 하셨지요? 그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이놈이 갑자기 제 엉덩이를 슬쩍 만지고 모른 척 가려던 걸 제가 붙잡았단 말이에요. 혹시 목격하신 분이 계십니까? 이 남자가 정말 그랬는지 본 분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다시 처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변태짓을 하다가 들킨 순간 어찌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제가 곧바로 붙잡았기 때문이죠. 그럼 당신은 왜 이 여인에게 붙잡혔습니까? 마음먹었으면 여자의 손쯤은 쉽게 뿌리칠 수 있었을 텐데요. 아니 난 도망칠 이유가 없었소. 잘못한 게 없으니 말이오. 갑자기 날 붙잡더니 변태라며 소리치는 바람에 멀뚱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소. 일리 있는 소리였습니다. 이 사내가 정말 못된 마음을 품고 추행을 저질렀다면 저지르고 곧바로 자리에서 벗어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이 사내는 그러지 않았고 결백을 주장했지요. 여인은 잠시 주변을 살피더니 바닥에 떨어진 처자의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작고 화려한 장식이 달린 돈주머니였습니다. 혹시 이 물건은 당신 것인가요? 어머, 제 돈주머니네요. 제가 떨어뜨렸나 보죠. 그런데 그게 왜요? 이 돈주머니를 아가씨가 떨어뜨리고 저 사내가 주워주려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인파가 많아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다가 누군가가 아가씨와 부딪혔을 수 있고 그것을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착각했겠지요. 맞소. 내가 그 지갑을 주워주려던 참이었소. 그런데 갑자기 이 아가씨가 날 붙잡고 변태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자 처자는 얼굴을 붉히며 도리어 역성을 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하지 왜 안 한 거예요? 그럴 기회를 내게 주기는 했소? 그대들은 그저 내 얼굴만 보고 변태라고 말했던 거 아니오. 여인은 처자를 조용히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선의로 돈주머니를 주워주려 했던 사람이라면 아가씨는 이자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요? 처자는 얼굴이 벌개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여인의 현명한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령은 그제야 자신의 성급했던 판단을 깨닫고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이거 참 내가 생사람 잡을 뻔했구려. 이복에 내 사과함세. 됐수다. 뭐 내가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이라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으니 다행이구려. 도련님도 뭐 좋은 마음으로 끼어든 것일 터이니. 괜찮소. 보기 드문 사내대장부구려. 내 다음에 꼭 찾아뵈어서 정식으로 사과하겠소. 강도령은 천방지축에 막 나가는 싸움꾼이었지만 도리를 아는 남자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밝혀지자 모여들었던 사람들도 각자 자기 일을 보러 흩어졌습니다. 싸움 구경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아주 김이 팍 새버린 것이죠. 처자도 부끄러운지 대충 미안하다고 말하고 얼른 자리를 떴습니다. 해서 자리에는 강도령과 정체불명의 현명한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인은 강도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련님, 선입견이란 참으로 위험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부디 다음에는 힘을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한번 고려하시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무고한 희생자가 나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강도령은 그녀의 단호한 말투와 논리적인 태도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쩍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요.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맞는 말이오. 내 아비의 말도 무시하는 개망난이이지만 오늘 그대 말은 새겨듣겠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태도는 과히 칭찬을 할 만합니다. 군자의 덕목 중 하나이지요. 그러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마시지요. 여인은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령이 그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낭자, 방금은 어찌 그리 침착하게 상황을 보셨소? 나는 분명 저 남자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낭자께선 왜 그리 확신하셨소? 사실 저 여인은 일부러 돈주머니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랍니다.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그게 무슨 의미요? 땅에 돈주머니를 슬쩍 떨어뜨리고 이를 주워주려는 사람을 변태로 몰아서 돈을 갈취한 적이 있었지요. 강도령은 깜짝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어라? 그러니까 진짜 나쁜 사람은 그 여인이었다는 말씀이요? 네, 저도 얼핏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이를 실제로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상황을 분석해보니 아기가 들어맞더군요. 강도령은 순간 다시 또 분노가 화르륵 타올랐습니다. 그야말로 파렴치한 협박범은 바로 그 처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천인공노할. 네, 지금 당장 가서 그 여인을 관하로 넘기겠소. 여인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지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라지만 저런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건 옳지 못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면엔 그녀 나름의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가 어찌 아시오? 화려하게 치장하였으나 손톱이 짧고 손이 거칠더이다. 애써 분칠로 눈밑의 검은 기미를 가렸는데 아마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여인일 것이에요. 물론 그녀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아마도 배움이 모자라서 저지른 실수일 것입니다. 강도령은 잠시 멈칫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란 말씀이요? 그 처자를 그냥 두란 말이요? 강제로 혼쭐이 난다고 해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팍팍하여 저지른 짓일 테니 이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어야 할 테지요. 여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변에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듯이 천천히 강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연민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배움을 통해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벌을 주는 것만으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배움이 부족한 자들이 결국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지요. 강도령은 그녀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어딘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움이라. 듣기엔 참 좋은 말이요. 하지만 배움이 누구에게나 쉬운 것도 아니고 그걸 실천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요. 내 생각엔 저 처자가 그렇게까지 하게 된 건 어쩌면 배워도 바뀌지 않을 세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소. 도련님,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빠질 뿐이죠. 그녀가 잘못을 저지른 이유는 당장의 생계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배움을 통해 자신과 주변을 바꿀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도령은 그녀의 진지한 태도에 잠시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자신의 곰방대를 내려놓고 물었습니다. 낭자께선 대체 어떤 분이요? 내가 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구려. 내게 이렇게 뼈아픈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다니 보통 사람은 아니시구먼. 박마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려는 사람일 뿐입니다. 도련님께서도 오늘 이를 교훈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힘이 강한 자는 그 힘을 남용하지 않을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와 능력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자의 길이니까요. 강도령은 그녀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오늘 참으로 좋은 인연을 만났구려. 낭자의 말은 가슴 깊이 새기겠소. 그런데 낭자의 이름은 물어도 되겠소? 박지연이라고 하옵니다. 강인수요. 알고 있습니다. 강영감댁의 외동아들이시죠? 그러면 또 인연이 닿으면 봅시다. 박낭자는 말없이 길을 떠났고 강도령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급함과 무지함을 부끄러워했고 그녀의 말처럼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배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강도령은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부족함과 박마님의 말이 떠올라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오늘 사건이 단순히 창피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새로운 길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박낭자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아름다운 자태와 그 현명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지요. 술을 마셔도 박낭자, 잠자리에 들어도 박낭자가 보였습니다. 이에 강도령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낭자를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더 만나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강도령은 다시 박낭자를 만나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으니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당의 근처 작고 초라한 초가집에서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쩍 살펴보니 동네 코올리게 꼬맹이들이 모여 앉아서 박낭자를 따라 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가집이 좁다 보니 몇몇은 흙바닥에 주저앉고 몇몇은 볕돗자리 위에 앉아 있었지요. 아이들의 복장도 제각기였습니다. 개 중에는 잘 차려입은 아이도 있었고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친 아이도 있었습니다. 박낭자는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라면 누구든 글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어쩐지 요즘 동네 꼬맹이들 눈에서 총기가 돌더라니 그게 다 박낭자 덕분이었구려. 강도련님,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나도 낭자 말대로 그 배움이라는 것을 한번 다시 해보고자 서당을 찾아왔다오. 배워도 바뀌지 않는 세상이라면서요? 박낭자는 강도령에게 장난스럽게 눈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에 강도령은 너털웃음을 터뜨렸지요. 지금보다 더 멍청해지면 아무래도 큰일이 날 것 같아서 그렇소. 강도령의 말에 박낭자는 웃었고 강도령도 따라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영문도 모르고 그저 따라 웃었지요.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고 나자 박낭자는 일단 아이들 수업을 마저 끝내고 대화하자고 하였습니다. 강도령은 알겠다며 멀찍이 팔짱을 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박낭자를 지켜보았습니다. 박낭자의 수업은 여느 서당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무턱대고 글을 외우게 하거나 책을 읽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들이 글의 뜻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얘들아. 효라는 글자가 무엇인지 아느냐?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자 방랑자는 작은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땅바닥에 효를 크게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효는 어버이를 잘 섬기고 공경한다는 뜻이다. 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어버이께 드릴 물 한 그릇을 먼저 챙기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효를 실천하는 길이란다. 그럼 어머니를 도와 물을 길어오는 것도 효인가요? 그렇지. 아주 잘 생각했구나. 행동으로 실천하면 그 뜻이 너희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질 거야. 그녀는 글을 단순히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와 실생활의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방랑자의 가르침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어렵던 글자들도 하나둘 이해하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따라 쓰다가 서툴러도 방랑자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틀려도 괜찮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방랑자의 수업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멀찍이서 지켜보는 강도령의 마음에도 묘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엔 배움을 향한 열정과 따뜻한 마음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단순히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도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수업은 끝이 났고 아이들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니요. 지켜보는 내내 제법 흥미로웠어. 매일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저 아이들은 신분이 낮아 부모를 따라 일을 해야 하니 매일 빠짐없이 공부하러 올 수 없지요. 그래도 모이면 모이는 대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강도령은 방랑자의 말에 깊게 감명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낭자가 한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 나란 인간이 왜 이리 무식하고 단순한지, 왜 낭자처럼 지혜롭지 못한지 스스로도 부끄럽더이다. 그래서 낭자께 배우고 싶어 찾아왔어. 배우고 싶다니 뜻밖의 말씀이군요. 하지만 도령님은 배움을 포기하신 분이라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치며 살아왔어. 아버지는 늘 나를 책망하며 공부하라고 하셨지만 난 머리가 나빠 도저히 안 된다고 여겼지요. 하지만 낭자를 보고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 혹시 내게도 길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희망이 생겼어. 방랑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강도령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도련님, 공부는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찾으면 충분히 배울 수 있지요. 방식을 바꾼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지금까지 도령님께서 글을 배우려 할 때 억지로 글을 외우고 따라 쓰는 방식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소. 그런데 그게 도저히 내겐 안 맞더이다. 외우면 금세 까먹고 글만 보면 머리가 지끈거렸어. 글 공부는 단순히 외우고 읽는 것이 다가 아니옵니다. 도련님께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령님은 몸을 움직이는 것에 익숙하시지요? 싸움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글도 몸으로 체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도령은 그녀의 조언을 듣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낭자의 말씀이 정말 신기하구려. 내가 지금껏 이런 방법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배움은 고통이 아닙니다. 오히려 크나큰 기쁨이지요. 좋소. 낭자의 말대로 해보겠소. 낭자가 나를 좀 더 도와준다면 내가 꼭 보여주겠소. 나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도련님도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약속이라니 무엇이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노력하겠다고요. 내 마을의 천방지축 탕화 싸움꾼 강인수가 약속하리다. 그날부터 강도령의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방랑자는 무작정 글을 외우게 하기보다는 강도령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 가르쳤습니다. 처음으로 배운 글자는 신, 즉 믿음을 의미하는 글자였습니다. 방랑자는 강도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련님, 싸울 때 동료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 뒤통수를 맞게 되지요. 믿음이 없으면 함께 싸울 수 없어. 그렇습니다. 이 신은 바로 사람 사이의 믿음을 뜻합니다.
글이란 단순히 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에 의미가 있는 법이지요. 그렇게 글을 실생활과 연결시키니 강도령은 뜻을 금세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방랑자는 경, 공경할 경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강도령에게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가는 노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께 물동이를 들어드리면 경자를 배우는 것입니다. 공경이란 글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할 때 진짜 배운 것이지요. 강도령은 방랑자의 가르침을 듣고 물동이를 들어드리며 자연스럽게 경의 의미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이렇게 강도령의 공부는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실생활과 연결되었고 뜻을 이해하며 배우는 과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동안 어려워 보이기만 했던 글자들이 하나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강도령은 스스로도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구려. 글이 재미있어지는 기분이요. 강도령은 마침내 공부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매일같이 방랑자를 찾아 글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강도령의 눈빛은 달라졌고 머릿속에는 지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공부의 수준은 곱절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깨우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방랑자는 강도령에게 사서삼경과 같은 유학의 핵심 경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이 논어는 군자의 도리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여기 첫 구절을 보십시오. 하기시습지 불영여로라 하였지요. 배운 것을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운 것을 익히면 기쁘다. 배움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쁨을 몰랐던 것이로구나. 방랑자는 또한 그에게 맹자를 읽히며 백성에 대한 도리와 의로움을 가르쳤고 주역의 괴와 상징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보는 눈을 길러주었습니다. 허나 이론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강도령이 이해하기 쉽도록 항상 삶의 예시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도령은 실생활과 연결된 공부 방식에 크게 감탄하며 자신도 모르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이 어렵기는커녕 눈에 쏙쏙 들어오니 예전 그 답답함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구려. 어느새 강도령의 눈빛은 더 이상 천방지축이 아닌 배움에 대한 열의로 가득 찼습니다. 강도령은 매일 방랑자와 함께 공부를 이어가며 마침내 유학에 심화된 지식과 세상의 도리를 깨우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같이 변하는 강도령의 모습을 보고 수근거렸습니다. 아니, 그 개망난이었던 강도령이 글 공부에 열중한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게 다 방랑자 덕분이라지 않소. 참 별난 인연이구먼. 강도령은 방랑자의 도움으로 점점 성장해갔고 그 과정에서 그녀를 향한 마음 또한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강도령은 방랑자와 함께 공부를 마쳤습니다. 지는 해가 기울어 초가집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바람에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맴돌았습니다. 책을 덮은 방랑자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랑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련님. 이제 글이 제법 손에 익으신 것 같군요. 강도령은 잠시 방랑자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 무심한 듯하지만 깊이 있는 눈빛이 어느새 강도령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문득 오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 내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남았소. 무슨 말씀이신지요? 낭자를 처음 만났을 때는 그저 내 허튼 짓을 막아선 여인이라 여겼소. 하지만 낭자를 알면 알수록 그대는 내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었소. 나는 배움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낭자를 통해 깨닫고 있소. 방랑자는 강도령의 진지한 고백에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령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이 마음을 어찌 숨기겠소. 낭자, 내 그대를 사랑하오. 함께하고 싶소. 방랑자는 강도령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허나 그녀는 이내 슬픈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도련님, 그 마음은 과분하옵니다. 제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라니 무슨 말이요? 낭자가 왜 그럴 자격이 없단 말이요? 방랑자는 한숨을 내쉬고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본래 신부는 양반가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권력 다툼 중에 누명을 쓴 저희 집안은 쫄딱 망하고 말았지요. 그 뒤로 저는 평민의 신분으로 숨어 살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이게 제 현실입니다, 도련님. 제게 과분한 마음을 주시지 마세요. 강도령은 놀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품고 있던 고요한 슬픔과 단호함이 그제야 비로소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강도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은 내 신경 쓰지 않소.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요. 누구도 나와 낭자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소. 강도령은 그리 말하면서 박낭자를 바라 껴안았답니다. 그 따뜻하고 단단한 포옹에 천하의 박낭자도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승과 제자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저 뜨거운 연정을 품은 남녀에 불과했습니다. 강도령과 박낭자는 그 자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한편 갑자기 글 공부에 열중하는 아들의 소식에 강연감은 기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헌데 내막을 살펴보니 기절초풍하고 말았지요. 멸문당한 집안의 딸과 자신의 외동아들이 연인 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연감은 이 일을 알고는 아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뭐라? 망한 집안의 거렁뱅이 딸과 내 아들이 연인 사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강연감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노발대발하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허나 도령께서는 그분에게 글을 배우고 그로 인해 저리도 달라진 것이옵니다, 나으리. 닥쳐라! 아무리 공부를 한다지만 그깟 평민 여인에게 홀려 내 외동아들이 망가진단 말이냐? 분노에 차 집으로 돌아온 강연감은 강도령을 불러들였습니다. 인수야, 이 아비의 말을 똑똑히 듣거라. 내가 아무리 요즘 공부에 열을 올린다 해도 그 여인과의 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강도령은 아버지의 불같은 호통에도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단호하게 맞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분은 단순한 여인이 아니옵니다. 제게 세상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옵니다. 그리고 저는 박낭자를 사랑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내가 그 멸문한 집안의 딸을 데리고 온다면 우리 가문의 명예는 어디에 두란 말이냐? 너도 우리 강씨 집안의 자손이라면 체면을 생각해야지. 체면과 명예를 말씀하시지만 저는 낭자와의 인연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옵니다. 아버님께서 아무리 반대하셔도 제 뜻은 변하지 않을 것이오. 내 이놈! 대체 내가 무엇을 믿고 그리 고집을 피우는 것이냐? 내가 그 여인과 혼인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소? 저는 반드시 박낭자와 혼인할 것입니다. 허나 사내가 고작 입으로 떠들어서 신뢰를 얻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 약조를 하나 하겠습니다. 약조라니? 내 놈이 뭘 더 꾸며대려는 것이냐? 제가 과거에 나가 장원급제하면 그때는 박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강연감은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놈이 장원급제라니? 내 놈이 글자 몇 자나 제대로 외우고 뱉어내는지 알기나 하느냐? 장원급제라니 꿈도 크구나. 아버님,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능력을 보여드리리다. 좋다. 내 놈이 장원급제를 한다면 그때는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냐? 허튼 소리 말고 당장 그 여인과의 인연을 끊어라. 분명 약조하셨습니다. 강도령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아버지를 향해 굳게 선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허세도 없는 진지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도령은 박낭자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낭자, 내가 반드시 장원급제하리다. 그리하여 아버님 앞에 서서 떳떳이 우리의 인연을 허락받겠소. 도련님, 과거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너무 큰 짐을 지려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이건 나 스스로의 약속이요. 낭자께서 제게 깨우쳐 주신 배움의 길을 끝까지 가보겠소. 낭자,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것이오. 박낭자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령은 다시금 자신의 마음과 목표를 확고히 다지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강도령은 방랑자의 도움 아래 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과거 시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강도령은 방랑자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강도령은 낯설고도 엄숙한 과거 시험장의 분위기에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방랑자의 얼굴과 자신의 결심을 떠올리며 시험장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험지는 조용히 배부되었고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웠습니다. 시험의 주제는 신뢰와 공경 그리고 군자의 도리란 무엇인가 이었습니다. 문득 강도령은 방랑자와 함께 공부했던 시간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을 배우며 동료를 믿는 법을 익혔고 경을 배우며 타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실천했지요. 그리고 군자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세상의 도리를 이해하려 애썼던 나날이었습니다. 강도령은 붓을 잡고 단숨에 답을 써내려갔습니다. 강도령 신뢰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요 공경은 그 다리를 지탱하는 기둥이니라. 군자라면 먼저 스스로를 믿고 타인을 믿으며 마음을 다해 공경하는 것이 도리라. 배움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몸과 마음으로 체득하여 실천하는 데에 있노라. 강도령은 처음으로 머뭇거림 없이 시험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그동안 방랑자에게 배운 가르침과 직접 실천한 경험들이 시험 답안 곳곳에 녹아 있었습니다. 글이 막힘없이 술술 나오는 것이 마치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과거 시험의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게시판 앞은 장원급제자를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이었습니다. 한껏 긴장하며 이름을 찾던 강도령은 마침내 눈에 띄는 글귀를 보았습니다. 바로 장원급제 강인수였습니다. 강도령은 잠시 믿기지 않아 눈을 비볐지만 그 이름이 틀림없이 자신임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고 그 순간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합격의 징소리가 그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강도령은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을 넘어온 고을에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나와 강도령을 맞이했습니다. 강영감 역시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지만 관복을 입고 돌아온 아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장원급제를 해내다니. 인수야, 이 아비가 그동안 내 진심을 보지 못했구나. 아버님, 제게 주어진 길을 열어주신 건 방랑자이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지켜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영감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약속은 약속이니라. 내가 이룬 장원이니 그 여인과의 인연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 마침내 강도령은 방랑자에게 달려가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낭자, 이제 모든 약속을 지켰어. 나와 함께 해주겠어? 도련님, 아니, 강선비님. 그리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도령의 변화를 놀라워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천방지축이던 강도령이 장원급제를 이루고 사랑과 배움으로 새로운 삶을 열었으니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었지요. 그날 하늘도 축복이라도 하듯 맑게 개어 있었고 마을의 축제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강도령과 방랑자는 나란히 서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강도령은 그야말로 절차탕마하여 불같은 성격을 고치고 군자의 마음을 가진 참선비로 거듭났습니다. 현명한 여인 방랑자가 없었으면 어림도 없었겠지요? 이렇듯 부족한 부분을 서로가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